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캘거리에서 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취직을 하신 분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예, 신상홍이라고 합니다. 여기 캐나다 온 지는 지금 4년 됐고요. 그리고 세이트는 작년에 이제 졸업해서 지금은 토목적 드래프팅 겸 실내 실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일한 지 지금 이제 만 2년 조금 넘었네요. 예. 그러면 너무 궁금해. 한국에서 이 일을 한 거예요? 네, 한국에서는 네, 건설회사에 다니다가 여기서도 굳이 이걸 해야 되나 고민을 그러니까, 하다가 예. 그래도 원래 정말 저로의 찬스잖아요. 여기서 이제 내 진로로 바꿀 그렇죠. 바꿀 그걸 수 많이 있는. 생각했는데 예. 그래서 와이프도 설득을 해보고 했는데 예. 그래도 막상 딴 걸 해보려니까 영어도 쉽지 않은데 그리고 나이도 이제 막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은 30대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안 보이지만 지금 30대입니다. 예. 그냥 하던 걸 해서 일단은 먹고 살자 그 생각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에 졸업을 했죠. 근데 다니는 내내 다 알아가지고 막 천재 소리 듣고 다녔다면서요? 맞아요? 그거는 제가 보기엔 한국 사람들은 네. 되게 많이 그런 얘기를 듣고 사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는 학교 다닐 때. 예, 그럼 출석을 하셨으면 좀 들으셨을 건데 출석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내가 한국에서 이거를 공부했기 때문에 쉬운 건지 아니면 나 같은 사람도 문과인 사람도 이거를 공부하기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이라든가 뭐 물리 쪽 이런 거 그런 걸 좀 하셨던 분이면은 네. 대학 들어갔을 때 수준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세이트에서는 아. 크게 무리가 없으시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숫자적으로 하는 게 영어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점수 따기도 좋았던 것 같고. 예. 한국에서는 토목공학과 전공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분야에서 10년 정도 경력을 쌓은 거잖아요. 그러면 세이트에서는 정확히 어떤 과를 나온 거예요? 사실 시빌 2년짜리 과정을 했습니다. 예. 디플로마 과정이고요. 그럼 정확하게 그 취직을 언제 한 거죠? 9월에 들어가서 네. 그 다음에 4월에 방학을 시작을 해서 네. 제가 그러니까 2학기 마치고, 그렇죠? 1학년 2학기를 마치고 구직 활동을 좀 했었죠. 왜냐하면 이제 같이 가족들도 같이 왔는데 애가 뭐 둘인 아빠예요. 방학 예. 때 뭐라도 해야 되는데 이제 1학년 2학기 방학 한 달 그러니까 방학 전 한 달 전부터 3월부터 해서 이제 레주메를 돌리다가 이제 첫 면접을 본 거는 5월 달에 제가 봤었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는 5월 달에 면접을 봤었는데 거기서 먼저 원래 떨어졌어요. 원래 이제 뭐 졸업 전이니까 그 얘기를 면접 때도 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다 싶었는데 뭐 떨어졌길래 뭐 그냥 경험 삼아 했다 싶었는데 8월 말에 다시 연락이 와서 한번 학교 다니면서도 같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9월 초부터 해서 이제 그러면 시작했습니다. 3학기째에 일과 수업을 병행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때는 파트타임으로 해서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풀타임 학생이 어떻게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요? 언제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게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는 되게 아침 8시까지 가서 오후 한 3시, 4시까지 네. 이제 끝을 내는데 네. 되게 이제 수업이 중요하면 한 4시까지 하다가 6시부터 한 10시에서 11시 정도까지 일을 하고 이제 제가 이메일로 밤 11시요? 네, 밤 11시까지. 그러면 얘기하면 수업 많이 빠졌죠. 예. 이제 아. 2학년 때는 거의 수업을 한 3분의 1은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 4학기는 거의 수업을 이제 한 반 정도? 네, 뭐 3분의 1 정도 빠진 것 같고. 그럼 그게 체력적으로 버텨져요? 솔직히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와서 애들 놀아주는 거랑 가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거랑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도 들지 않고 그리고 의외로 이제 가서 혼자 앉아서 일을 하면은 사람들을 만나서 막 받는 스트레스가 없다 보니까 작업 능률이 더 올라가는구나. 그렇죠, 예. 3월부터 이력서를 쓸 때 저기 넘버링을 해놓은 거 보니까 제가 91번까지 썼어요. 이제 한 달 반 동안 91개 이력서를 낸 거예요? 냈는데 그 중에서 제대로 된 이제 토목회사에서 연락 온 거는 여기가 유일한 회사였어요. 나머지 그럼 90개는 뭐예요? 나머지도 다 그런 회사였는데 네. 토목도 회사였는데 내가 토목 쪽 회사에 넣었지만 연락 온 곳은 딱 연락 온 것은 면접을 본 것은 여기밖에 없었어요. 진짜 근데 된 거예요? 네. 그런데 대단하다. 예를 들어서 그것도 이제 진짜. 뭐 어차피 방학 동안 짧게 할 거니까 네이버 잡도 한 이제 그 중에 한 100개 중에서 한 10개 정도 넣었었는데 거기서는 연락이 좀 왔었는데 근데 뭐 그건 좀 잘 안 됐고 왜냐하면 또 거기 같은 경우는 대기 쪽 현장 같은 경우가 팀을 짜서 한 11월까지 쭉 가길 원했기 때문에 이제 학교 복학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건 좀 힘들었었고 이제 졸업 이후에도 꾸준히 갈 만한 회사가에서 연락 온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그래도 좀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야 하나를 보장을 해놓고 가는 게
학교 생활에도 더 여유도 있을 거고 가족도 있으니까 좀 해보자 해서. 이분이 91군데에 이력서를 냈대요. 근데 그 중에 연락 온 곳은 3-4군데, 그 중에 이 전공 관련된 곳은 1군데, 근데 그 면접을 봤는데 결국은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취업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걸, 그리고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요? 근데 좀 그때 좌절했던 게 네. 의외로 이제 여기서 나오고 이제 네이티브 애들, 순수 애들, 걔들은 방학 때 잡을 좀 많이 잡아갔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 잡은 거예요? 근데 인맥인가? 뭐 네트워크 있다든가 네. 아니면은 뭐 레주메를 저보다 훨씬 잘 뭐 쓸 수도 있고 뭐 그건 네. 개인 차이가 있겠죠. 네. 근데 그런 애들도 이제 경력도 없고 아니면 경력이 있더라도 이제 저보다 훨씬 적은 애들이 이렇게 일을 따가는데 네. 저는 뭐 면접도 제대로 오지도 않고 연락도 오지도 않고 해서 조금 되게 네, 그때 의미 소침했었죠. 약간 그럴 것 같아. 왜냐면 나는 가족이랑 같이 왔는데 굳이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을 파트타임으로 고용을 한 거잖아요. 이 사람, 그러니까 뭐가 강점이었던 것 같아요? 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네. 우선 제가 그때 탈락을 한 이유는 프로젝트들이 뭔가 생긴다고 했었는데 네. 그게 캔슬되는 바람에 인력을 아예 안 뽑았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그게 좀 지연되는 바람에 9월 달에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네, 근데 어쩌면 회사에서는 풀타임 쓰는 것보다 파트타임이 더 좋았을 거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회사 일 자체가 한국에서 하는 거에서 크게 뭐 어려운 파트도 아니고 해가지고 좀 얘기를 해놓은 게 있어서 그런지 기억을 해놨다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썸머잡이나 뭐 인턴십 같은 걸로 여름에만 잠깐 하려고 이제 이력서 돌렸던 게 결국에는 날 파트타임까지 잡게 한 그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예. 모든 도전을 좀 해야 이게 좀 잡히지. 그리고 타이밍도 맞는 거지. 그냥 언젠가 되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기회를 많이 놓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사인을 하면서 이제 파트타임에서 풀타임 되면서 급여도 올라가고 예. 다 풀타임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 다 받으면서 이제는 지금은 되게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예, 지금은 예, 그렇게 하고 8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일하고 있나요? 네, 원래 8시부터 5시 그렇게 하고 있죠. 나는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캐나다 이민을 결심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삶인가요? 하고 있는 일 자체는 제가 캐나다에 올 때 목적에서 네. 급여 빼고는 전부 다 달성을 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진짜? 네. 급여만 지금 마음에 안 든다면서요. 그 급여가 어느 정도길래 예, 한국에서 비하면은 지금 한 70% 정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70%? 네, 한국에는 70%. 그럼 되게 괜찮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사 안 해도 되고 가족들이랑 맨날 살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게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고 오피스 잡에다가 그 70% 정도 받고 있으면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장님한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캐나디언인데 이 말을 어떻게 알아? 지금 말했던 그 11과를 졸업을 하면 갈 수 있는 분야가 좀 어느 정도? 상당히 11과는 다양하고요. 네. 갈 수 있는 과가 우선 뭐 예를 들어드리면 우선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네. 이건 이제 실제 현장 관리라든가 스케줄, 플랜 뭐 이것저것 다 관리하는 거고요. 뭐 측량이라든가 현장에 나가서 측량을 하고 뭐 데이터를 관리한다거나 그런 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에스티메이터라고 해서 이제 물량 산출하고 네. 예, 그런 직군도 있고요. 예, 그리고 저같이 도면 그리는 사람도 있고 뭐 콘크리트라든가 흙, 뭐 아스팔트 이렇게 다양한 매터리얼 시험하는 쪽도 있고 예. 갈 수 있는 과는 다양해서 그런 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페이트 11 졸업을 하면은 보통 그 연봉 레인지가 어떻게 돼요? 같이 졸업한 네. 케이스를 보게 되면 경력이 없는 친구들은 거의 한 20불 초반, 한 2, 3불 정도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캘거리 쪽에서 크게 하고 있는 뭐 도로공사에서 네. 현장 시험을 한다거나 이런 친구들은 한 3불 정도 받는다고 저한테 그때 얘기를 해줬었고요. 예. 그리고 똑같이 이제 드래프팅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경력 없이 했는데 이제 파트로 일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네. 친구도 그 정도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보통 한 22, 3불 정도라면은 네, 시작을 조금. 하고 대신에 이제 그거는 이제 인 캘거리 잡의 케이스고 네. 조금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나가야죠. 이제 캘거리 밖으로. 약간 외곽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예, 외곽으로. 그러면 이제 뭐 30불대 정도 올라가서 엄청 많이 차나네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그런 잡들이 오버타임도 많고 아. 예. 힘들게 멀리 나가서 하는 만큼 보상이 있는 데니까 이 동네는. 예. 그럼 그게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인 거예요? 아니면 거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제가 알던 네이티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출퇴근이 안 되는 거리에서 이제 뭐 트레일러를 갖다 놓고 한다거나 이런 친구도 좀 하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예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하는 이제 오일필드 가서 승량을 한다거나 이런 친구들도 있고. 제가 이분을 모시고 싶었던 진짜 이유를 보신 분들이 이제 아시겠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낸 그 순간이 졸업한 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썸머잡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게 발단이 돼서 풀 파트타임까지 갔고 또 그 파트타임이 끝나자마자 풀타임이 된 케이스인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4학기 동안 진짜 빡세게 공부했으니까 한 2, 3개월 쉬고 이력서를 한번 내볼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학교를 간 이유가 여기서 직업을 갖기 위해서였는데 그 마지막 그 한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을 내가 쉬다가 놓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상우 씨가 하신 대로 여러분들도 많이 좀 이렇게 자극을 받으셔서 열심히 취업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그렇죠, 파이팅. 예.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이나 이런 팁은 내가 좀 공유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 있을까요? 도전하시려면 일단 써야 되잖아요, 이력서를. 그쵸. 예. 의외로 쓰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연락이 안 오가니까 지치니까. 하다가,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뭐 어리다거나 젊은 사람들이 일을 더 쉽게 잡을 수 있고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결국 마지막에는 계속 쓰신 분이 잡을 결국, 구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제가 저보다 몇 살 더 많으신 형님도 한국에서 전예쪽 필드 아니었는데 네. 그분 이제 졸업하신 저랑 같이 졸업했는데 네. 이제 2달 전에 네. 이제 잡을 구하셨어요, 이쪽 필드로. 네. 축하할 일이네요, 1년 진짜. 반 만에. 그런 분들은 1년 반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근데. 그렇죠. 예. 네. 아무래도 많은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뭐 진짜. 영주권도 걸려 있고 하다 보니까 가족들도 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결국은 잡을 구하셔서 정말 지금은 축하드려요. 이렇게 다니시는 거 보면 네. 결국은 끝까지 쓰셔야 연락이 온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이게 얼굴을 나오는 거라 다들 진짜 이게 쉽지 않은데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살을 좀 더 빼고 나오려고 했는데. 감사해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